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여권을 잃어버리고 울면서 주저앉아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온 마리아라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몬테레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장거리 비행 시에 중간 기착지로 많이 경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열대 기후를 보이는 곳이라 상당히 덥긴 하지만 겨울철 평균 기온은 13도 정도로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인접한 지역이라 야구가 꽤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치안이 좋지가 않은데요. 마약 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격전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멕시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멕시코와 한국을 오가면서 무역업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와 업무 때문에 가깝게 연락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남미 사람들과 다르게 조용조용하고 하얀 피부에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반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거리 연애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고 했는데 한결같이 적극적인 모습과 보통 남미 사람들과 다르게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가 멕시코와 한국을 오가면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가 멕시코로 건너오셨고 그 당시 90년대 후반이었는데 처음에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힘들고 문화적으로 힘들어 몇 년은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초반쯤 그때 당시에 남미 전체의 분포에 있던 한인들이 급격히 멕시코로 이주를 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인 사회가 이뤄지면서 겨우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한 이후에 어머니가 멕시코에 적응하기 쉽게 무역업을 그만두시고 멕시코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열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지내다 보니 멕시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정이 많고 친절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살다 보면 해외여행을 갈 때 제약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유럽 여행을 갈 때나 미국 여행을 갈 때 입국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특히 혼자 오는 20대에서 40대 여성의 경우는 입국 심사 강도가 배로 올라가고 취업 비자가 있으면 더더욱 까다로워서 유흥업소 취업이나 결혼 사기 목적을 의심해서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북아프리카 동유럽 젊은 여성들은 정말 많은 의심을 받고 재수 없으면 그대로 추방을 당해버리기도 해요.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폴란드 같은 일부 동유럽이나 남아메리카 여성들은 학생 비자로 입국했다가 클럽 등의 쇼걸로 출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 심사할 때는 정말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입국 심사장에서 남미 사람들은 특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미국 입국 심사하면서 6시간 가까이 잡혀서 그날 일정을 다 망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입국하는 날은 일정을 거의 잡지 않고 하루를 그냥 비워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장사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가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20년 만에 방문한 어머니는 감격한 듯 눈물도 보이셨고 그동안 못 만났던 형제들도 만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한국에서 관광하며 한국을 즐기고 있었던 그때 제 여권을 넣어두었던 가방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돌아다녔던 탓에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서 멕시코 대사관을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저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 우리의 관광 안내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사촌 오빠는 제가 멕시코와 한국에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할 거라 해서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보기로 했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나 많았지만 어머니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에 설레었고 어머니의 문화가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서 꼭 발급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서류 준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2주일 가까이 걸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물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지금은 한국이 유명해졌지만 저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권까지 발급이 되니 진짜 한국인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어머니의 문화에 내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 울컥했어요. 사실 요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여권 파워도 강해지다 보니
특히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속한 중국인들이 한국인 여권을 위조해서 입국하는 바람에 유럽의 각 나라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 여권은 중국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권 한 개당 1,000만 원까지 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권의 최우선 기능인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의 수는 여권 파워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대부분의 국가들에게서 그 신뢰성과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것과도 같죠. 그리고 또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유럽에 속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인들이 좋은 대접을 받는 상황이 많아요. 특히 체코나 영국 같은 나라의 공항을 입국할 때 한국인들은 30초면 바로 통과하는 경우도 많고, 한국인들은 정치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그 나라에 불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여권 파워도 강해지다 보니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속한 중국인들이 한국인 여권을 위조해서 입국하는 바람에 유럽의 각국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무비자 체류 가능 여부나 기타 여러 항목을 따져 평가하는데 한국은 이 모든 항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우면서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매치기로 한국인들의 여권을 낚아채거나 위조하여 많은 나라들에게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한국 여권이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비싸더라도 한국 여권을 손에 넣은 중국인들은 유럽 등에 들어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한국과 유럽의 각 나라들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코의 프라하의 하벨 공항에서는 모든 안내판에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아예 한국인 특별 자동 입국 심사대가 존재하고 있죠. 프라하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 승객들은 대면 심사 없이 쉽게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히스로 공항에서도 역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동 입국 심사 제도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렇듯 현재 한국의 위상은 모든 것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을 나가게 되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아 입국할 때 고생을 했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권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저는 가족들과 한국의 유명 사찰과 고궁,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휴가를 즐겼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제가 어머니에게서 듣던 대로 역사가 풍부했고 전통도 상당히 매혹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의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된 현대적인 도시의 매력에 저는 푹 빠지게 되었고 아예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전 한국 문화에 더욱더 깊이 몰입하기 위해 책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뉴스 기사까지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빠져나오기 힘들었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나 친절함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충분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람을 만나려면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한적한 시골까지 만나는 모든 한국인들이 모두 다 열린 손길로 환대해주며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중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변화를 주도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여전히 친절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한국인들이 정말 좋았어요.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렬해지고 한국으로의 귀화를 꿈꾸기 시작한 거죠. 한국엔 활기찬 축제를 비롯해 맛있는 음식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풍경에서 깊은 애정을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우정이 쌓여갈수록 전 한국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의 삶을 택한 것보다 한국에 머물며 그들을 더 이해하고 저 역시 한국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한 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는 점이에요.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도 봐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국어는 웃으며 시작하지만 울며 몇 년을 계속한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언어에 속하는데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겉에서 보여만 지던 한국 문화와 관습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역사와 음식 예술까지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한국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조상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환경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죠. 저의 이런 노력과 열정이 결국 유튜브와 맞물려 저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과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저의 생활에 만족했어요. 노력 끝에 한국인이 되었고 앞으로도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새로운 도전과 성공, 그리고 또 다른 기회로 성장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어머니가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많이 표현했었는데 어머니의 한 공간을 제가 채워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죄송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머니의 한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여행을 가보고 싶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유럽 땅을 밟고 여행을 해보고 싶어 영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입국 심사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기도 했고 미국에 입국할 때 세컨더리에 갇혀 6시간 동안 못 움직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첫날 일정을 비워놓고 입국 심사 질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별도의 게이트로 출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이건 또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입국 심사가 진행이 되어 10분 만에 심사가 완료가 됐지 뭐예요. 저는 실감도 안 나고 진짜 입국이 된 건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벙벙한 상태였어요. 알고 봤더니 한국의 여권 파워가 최상위권에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세계 각국의 여권 파워를 평가해서 여권 소지 시 비자가 필요 없거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순위를 매기는데 무려 19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특히나 영국은 자동 입국 시스템으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 입국장 내에 위치한 자동 입국 부스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의 대면 인터뷰 없이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 등 간단한 절차만 실행하면 10분도 안 되어 입국할 수 있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의 풍경도 아름다웠고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도 많아서 좋았었는데요. 특히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한 것이어서 너무 뿌듯했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와 함께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었는데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2년 내에 부모님과 함께 유럽 여행 가는 것을 목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국가를 여행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특권과 자부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행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국적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한국 여권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겠죠. 겨울 추위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